야사시 TV.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 오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추억의 레전드 팀 첫 번째 순서 삼위 슈퍼스타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개막 연도에 홈런 타자셨죠. 지금 위너스 플레이 아카데미 이종도 원장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그 당시 추억 여행에 동반하셨습니다. 네, 이종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 삼미 슈퍼스타즈. 옛날 그 올드 팬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팀의 로고가 재밌기도 했었고 또 슈퍼맨을 상징하는 그런 또 엠블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삼미 슈퍼스타즈는 어떻게 기억이 되고 계시는지요? 이종 선생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현장에 직접 그 상대를 한 그런 선수로서 그때 당시에는 삼위 슈퍼스타즈하고 경기를 하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약한 팀이라서 그렇습니까? 우선 투수력도 좀 약했었고 네네네네. 우리 타자로서는 여기서 타율을 좀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기대 속도 있었고 그래서 좀 가볍게 이렇게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 건투로 치면 스파링 파트너였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야구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뭐 긴장 네. 속에서 들어가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었죠. 네. 그 당시 그럼 이종구 선생님은 삼미 슈퍼스타즈하고 경기를 하면 타율이 더 높게 나오셨어요?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만만한 투수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감사형 그 아, 감사형 투수였는데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형 투수가 나오면 타석에 들어가서 칠 때 감사해요 이렇게 치면은 그게 이제 홈런이 되고 뭐 이래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많이 그 야구에서 돌아다니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감사형 투수는 또 영화화 될 정도로 그렇죠. 불굴의 도전 정신 이런 쪽에 기록을 주신 분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삼위 슈퍼스타즈는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었습니까, 이강원 의원님? 그 산미에서 인수한데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었습니다. 네네. 정권에서 이제 지명을 하다시피 해서 산미 특수강이 창단이 되는데 그 구단주가 허영 사장님이었어요. 네. 그 허영이라는 분이 KBO 초대 사무총장 이용일 사무총장이 서울대학교 상대 야구팀 시절에 매니저였던 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사장이 돼서 선수단 23명, 감독 박현식 감독, 그다음에 이선덕 코치, 이충근 코치 이렇게 해서 3명이 출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 투수가 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열악했죠. 6개 구단장은 최하위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박현식 감독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큰 소리 친 거는 7명 갖고도 충분하다. 80게임은. 그건 어불성설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망가진 거죠. 지금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때 당시는 아직 아마추어의 그 모든 면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7명이면 남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레이스 경기는 그렇지 못한 그럼 거죠. 지금 회고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삼미 슈퍼스타즈의 수준이 지금 현 프로야구의 한 2군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 정도 수준이다. 사회인 야구 그 당시에 그 산미에서 산직이죠. 강대진 기록원의 그 네네. 말에 의하면 네네네. 선수들 모여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봤을 때 다른 팀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인천이 워낙 야구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야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정도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결국은 그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한번 헛발을 디디고 나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결국 산미가 82년도에는 뭐 거의 승운이 없었죠. 성운이 없었다. 네. 최다 연패를 기록한 게 그때 아마 18연패가 될 겁니다. 네. 18연패. 네. 그게 18연패가 지금도 기록 안 깨지고 있어요. 왜냐면 개막전 3월 30일 날 이노봉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박현식 감독 지금 생각이 나는데 7명 갖고 한다는 거는 오늘 던지고 내일 또 던지고 순전히 그렇죠. 아마추어적인 세계. 그러나 일주일에 2연전 3연전 가게 되면 피차들이 거의 이게 바닥이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노봉 선수를 내가지고 5대3으로 경기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삼성 우승 후보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만수에게 홈런 2방 맞으시면 거의 리더 하다시피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이 홀락 뒤집어졌는데 4월 30일 날 그 당시는 이제 강원도 연고지니까 춘천에서 춘천에 야구장이 있었어요. 강원도 두 곳을 프랜차이즈로 썼던. 그렇죠. 강원도 춘천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비하고 경기를 합니다. 오비하고. 그 내리막길 경기된 동기가 오비하고 초반에 8대0 리드하고 있다가 9회 말 끝났을 때는 11대 10으로 역전패를 당해요. 8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9회 말에 11대 12로 지금 사회인 야구들 스코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네. 그때 당시에 박철순 투수가 오비에 네네. 21연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하나의 거기에 동조자가 된 게 바로 산미가 동조자가 된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박철순 투수가 그때가 선발 투수였어요. 선발이었죠. 지고 있었는데 이게 주물을 해서 21연승이라고 그렇죠. 하는 대기록이 달성. 근데 그거는 그날 경기는 등판을 하지 않았죠. 왜냐면 초반에 벌써 한두 점이면 끝나는데 18대 0이라는 8대 0이 건 돼버리니까. 박철순이가 네. 올라갔다고 생각은 안 되죠. 네네. 다른 사람이 올라갔겠죠. 근데 네네. 4월 25일 날 그 경기 지고 네네. 4월 27일 날 박현식 감독이 경질당합니다. 네, 그 그러면서- 역전패의 네, 책임을 네. 물어서. 그래서 그 당시는 감독도 엄청 바뀌었어요. 산미가 해체될 때까지 감독이 8번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그 2, 3년 사이에. 네네. 예, 그 정도로다가 이제 그 이 실권은 이 구단주에서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엔 지금 안타깝죠. 그런 게. 그래서 뭐 18연패도 그 당시에 나왔고 네네네. 이제 내리막길 걸으면서 결국은 이선덕 감독 대행 코치죠. 15승 65패. 예, 그래서 82년을 마치고 83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인천 야구가 그 지난 편에 있었던 김진영 감독님 그 전무후무했던 또 경기 중 체포되는 이런 네. 또 일도 있었고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따지면 뭐 광주 못지않게 인천도 상당한 도시인데 그죠? 그렇죠. 예. 지금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그러면 가지로. 82년도 개막년도에 그렇게 참담했던 산미 슈퍼스타즈가 네. 왜 83년도에는 스타팀으로 도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김진영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네네. 결국 선수 보강을 하죠. 83년도에 누가 들어오냐면 82년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잠실에서. 한대화 선수 홈런 쳐가지고 이긴 역전 거. 스리런 홈런. 개구리 네. 번트 네네네. 빈대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김진우, 이모균, 정구선 이 네네. 세 명이 합류가 되면서 막강해지는데 허영 사장님하고 김진영 감독이 김진영 모여서 그 당시에 히로시마 카프에서 뛰고 있던 장명부하고 이영구 선수는 그러니까 2군 리그에 있었던 선수예요. 네. 3할 이상은 기록해서 이제 이루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제일 교포입니까? 예, 제일 급하죠. 이제 97승 올렸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로시마는 원자 폭탄이 떨어진 데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그 생각이 굉장히 타이트한 어떤 이런 또 한도 맺혀 있고 그렇죠. 에너지가 야구로. 그래서 요미우리를 잡게 되면은 굉장히 그 스타성이 있었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네. 장명훈 선수가 그 허영 사장하고 김정 감독 앞에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네네.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장명부 네. 선수를 데리고 올 때 또 장명부 선수도 꾀돌이 아니었습니까? 너구리인가요? 별명이 너구리였죠. 너구리였죠, 네. 너구리. 그때 뭐 의도적으로 또 사구도 던지고 이랬다는데 혹시 이정도 원장님은 또 장명부 선수하고 상대했을 때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네네. 장명부 선수는. 그리고 특히 잘 나가는 타자들은 장명부 그 투수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이랄까 네네. 맞으면 좀 창피스러움을 느꼈는지 우선 위협구를 던지는 것을 아주 재미삼아 던지는 그런 투수였기 때문에 타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네. 물론 뭐 저뿐이 아니라 다른 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일단 위협구를 이쪽으로 던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위협구 던지면 경구가 들어가고 두 번 던지면 퇴장이 되고 뭐 그러는데 헤드샷에 준하는 네, 정도로.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던져주고 그리고 살 웃어요. 그러니까 타자를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구력이 워낙에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대로 싹 끌고 가서 범타를 잡는 아주 정말 너구리 같은 그런 그 지능적인 투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자 약을 살 올린 다음에 못 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삼진. 그때 이정도 선생님도 많이 그러면 삼진도 많이 당하셨습니까? 뭐 삼진 당하는 건 뭐 타자로서는 항상 있는 일이니까 네. 당할 수도 있었고 네. 또 범타도 많이 당하고 또 뭐 안타 친 거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싸움을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네. 여기를 너무 네네네. 던져가지고 네네. 몸에 맞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모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대단한 투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게 장명 투수가 저도 기억하는 게 저는 투수였으니까 그렇죠. 네네. 몸쪽에 2개 붙이고 웃고 난 다음에 승부는 뭐냐면 슬라이더예요. 바깥으로 빠지는 거. 거기 다 엉덩이 빠지면서 치게 됐는데 그 당시에 1, 2, 3번을 쳤는데 그 앞타자 네네. 이 정도 위원장이 그 앞타자가 김인식이에요. 네, MBC 정용의 또 전설적인 이루수. 백남바 2번 달고 있는 별명이 배트공입니다. 배트공. 네, 워낙에 몸에 붙여서 그러니까 네네. 몸에 붙이다가 다른 사람은 피했는데 맞았어요. 네네.
그래서 방망이 들고 마운드 위에 올라가서 딱 섰는데 붙었죠. 그때는 다 양쪽 선수가 나와가지고 벤치 클리닝이 될 위기 상황인데 네네네. 이 너구리는 그냥 너물너물대면서 근데 그때 당시 그 키를 보면 장명부 투수가 거의 1m 90에 가까워요. 네네. 거구셨죠. 네, 87, 8 이렇게. 네네. 김희식 그때 2루수 2번 타자는 키가 얼마였냐? 지금도 70이라고 우기는데 67입니다. 딱 섰는데 머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쳐다보면서 그 다툴라고 그러니까 붙었던 그 장면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지금 있는데. 저도 기억나요. 네네. 그 정도다가 그 이 머리 피칭을 했고 타자하고의 어떤 수싸움이 수싸움이야. 굉장히 능했던 네네. 선수예요. 그래서 장명부 투수가 뭐 이제 또 딴 얘기로 넘어가겠지만 허영 사장하고 얘기한 게 네. 처음에 앉자마자 한국 야구를 이미 파악을 하고 왔겠죠. 네. 수준이 어느 정도니. 네네. 그러니까 20승 하면 얼마. 네네네. 그러니까 허영 사장이 가만히 계산하고 있다가 5천. 아, 20선 하면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에 82년도 3년도 창단됐을 때 A급 선수가 1,800 받았는데 계약금을 네네. 아파트 3채 샀습니다. 20평짜리. 아, 인센티브로 5천을 주겠다. 네. 네네. 그다음에 25승 네. 7천. 네네. 30승 1억. 이렇게 얘기를 딱 둘이서 끝냈어요. 네네네. 김영도 악속 다 하고 이제 사진 찍고 입단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열심히 던진 거죠. 네네. 30승 갈 때까지 열심히 던지고 그 장명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맞습니다. 30승 제기는 16패를 한 거라는데 44번 네네. 정도 뭐 선발 등판했고 탈삼진도 220개 네. 뭐 여러 가지 그 기록이 많이 있는데 시즌이 끝나고 30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마 형님도 30승 했으니까 1억을 내놓으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얘기를 하죠. 딱 들어갔는데 허영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죠. 여러 가지로 변하고 이거는 강대진 기록원에 의해서 정확히 나온 얘기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다. 네,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한 소리다. 그런데 그때 장명훈 선수가 녹음기를 딱 꺼내놓고 아, 당신이 녹취록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별명이 그 전에도 너구리지만 네. 곱하기 3이 된 겁니다. 너구리 곱하기 3. 그래서 1억을 줬어요. 결국은 내놨답니다. 그게 꼼짝을 못하죠. 그 당시 83년도 시즌 끝나고 나서 아마 일간 스포츠나 스포츠 신문을 보게 되면 장명부 1억에 대해서 온 기사가 도배를 할 정도입니다. 네네네네. 굉장히 많이 났어요. 결국 1억을 냈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장명부 선수가 뭐를 했냐면 일본 넘어가 가지고 그 돈 받은 걸로다가 방망이, 도구 이런 걸 다 사다가 산미 슈퍼스타즈의 선수들한테 다 줬어요. 굉장히 그 선수들하고의 인기가 좋았는데 네네. 딱 하나 이모균 투수가 그 당시에도 활약을 잘했죠. 83년도에 네, 이모균 네. 투수도 제구력의 마법사. 네, 그렇죠. 네. 몸쪽에 잘 네, 던지고 네, 네. 결국은 그 장명부하고의 어떤 이 트러블 때문에 그 시즌이 끝나고 롯데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1대5죠. 네, 1대 1대 5가 5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네네네네. 구단으로서는 30등 수수가 있기 때문에 이모균 선수하고의 어떤 거꾸로운 관계 관계 때문에 내보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감독이 누구였죠? 박현식 감독이. 김진영 감독. 김진영 감독도 장명부 선수하고 이모균 선수를 두 사람에서 중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거는 뭐 할 수가 없죠. 아. 왜냐면 장명수 선수가 노은기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네. 구단주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건 네. 둘만의 관계였었으니까. 네.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지금도 생각하면 장명무 선수는 그 해 30승을 필두로 해서 급격하게 모든 것이 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무리를 한 거죠 그만큼. 네. 그것이 여기가 44번 선발을 했다면 네. 거의 뭐 3경기당 한 번을 출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뭐 중간도 나오고 마무리도 중간에도 나오고 마무리도 뭐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36번 완투에 따르면 생각돼요. 36번 네. 완투.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혹사일 수도 있고 네. 또 그 당시에 또 프로야구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한간의 뒷이야기로는 네네. 장명부는 자기는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30승을 채우려고 스스로 자원을 해서 등판을 하고 이런 것도 오늘 던졌다가 내일도 저기 네네. 내일 선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그 1억 때문에. 아, 1억 때문에 네.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의 어떤 그 근성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거를 보게 되면 장명훈 선수가 팀원들을 잘 끌고 갔었어요. 네네네. 결국 이제 이모균 선수하고 트레이드가 되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장명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을 때 이모균 선수하고의 이 관계가 굉장히 거꾸로었던 네.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네네네. 너무 많이 하는데 트레이드가 돼서 롯데로 간 다음에 네네. 그 84년도 시즌에
경기에 장명부와 이모균이가 선발로 맞대결이 붙었어요. 아, 롯데로 간 이모균과 네, 장명부하고. 네, 장명부와 그때 허영 사장이 본부석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모균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운드 내려가면서 본부석에다 대고 1구 내려갔다고 그래요. 허영 사장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기록원이나 선수들 다 아는 분위기죠. 지금 같으면 굉장히 그게 비화가 많이 됐을 텐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모균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선수죠. 그 잘 던진 선수가 그렇습니다. 또 네네. 인천을 연고지에서 떠나서, 떠나서 네. 나왔고 그만큼 이제 산미가 선수가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는데 네네. 막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그럼 83년도에 거의 준우승까지 하면서 네. 도약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급작스럽게 팀이 그냥 소멸하다시피. 야, 근데 그 전에 네네. 하나 더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김지영 감독의 구속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먼저 방송을 했는데 네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다 오늘 덮어버리겠습니다. 뭐냐면 6월 1일 날 83도 6월 1일 날 동대문 야구장에서 MBC 총영하고 싸움 붙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사회정화위원회라는 무슨 조직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래서 형사 2명이 강남경찰서에서 급파가 돼서 김정 감독을 구속하러 오는데 거기 현장에서 구속을 못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악수할 때 수갑을 채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비하가 네. 다시 한번 밝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산미가 83년도 전반기 끝나기 전까지 3게임을 2위 해태를 앞서서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4게임 남겨놓고 김지영 감독이 구속됩니다. 네. 이게 구속된 그 뒷얘기가 지금은 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원 강대진 기록원의 얘기에 의하면 3게임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승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3일 만에 김지영 감독이 풀러나긴 하지만 네네. 전반기, 그러니까 후반기 리그를 한 번도 못 나옵니다. 네. 예, 출장 정지가 먹으면서 네네네. 124일 만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나서는데 하여튼 그 혜태가 마지막 3경기를 남겨놓고 반게임 차로 김정 감독이 없을 때 1위를 하게 됩니다. 역전을. 예, 그리고 83년도 후기 리그에 MBC 총령이 우승을 해서 코리안실에서 붙는데 그 당시에 김지영 감독이 없고 3게임에 반게임 차로 다 1위가 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낭설이 많아요. 그러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설이 맞았으면 좋겠다. 네네네. 예, 근데 뭐 공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오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산미는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도 내봐. 왜 장명부 투수가 우리 종대님 말씀대로 이미 어깨가 다 간 상태고 네네. 또 약물 복용도 한 그런 사건도 있고 네네. 결국 뭐 일본 돌아가서 고인이 되긴 했지만 일본 야구에 대한 어떤 그 프로 정신에 대한 거는 한국 야구에 충분히 심어줬다고 봐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명무 선수가 그 해에 좀 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오래 한 3, 4년 정도 할 수 있었으면은 우리 한국 야구가 더 많이 발전하죠. 빠른 속도로 네, 발전하지 그렇죠. 않았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역시 그 프로 선수는 프로 선수고 그런 거를 우리가 MBC 총령은 백인천 감독 때문에 빨리 그 습득을 했어요. 네. 백인천 감독이 한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프로 20년에서 생활했던 분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거기다 이제 장명부라는 투수가 딱 오면서 이 히로시마 선수가 왔다 그러는데 히로시마가 아주 특수한 그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한 번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네. 정말 장명부 선수, 이모균 선수, 그리고 또 타자로는 또 양승관 선수라는. 네, 결국은 있었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선수가 지금 NC에서 네네네. 코치하고 있는 양승관 선수입니다. 그 어깨가 좋아가지고 네네. 뭐 외야에서는 거의 뭐 강견이죠. 탑을 네. 달리고 네. 근데 지금까지도 마지막 조웅은 포수 금강옥 다 지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철성, 뭐 김재현, 정성만 그 이티로 별명이 유명한 네네. 조웅은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도루도 굉장히 잘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팀 칼라는 갖고 있었지만 타 팀에 비해서 약했고 선수층이 일단은. 네, 너무 그리고 약했죠. 83년도에 이제 선수가 보강이 돼가지고 강해졌지만 장명구 선수가 오면서 팀의 어떤 그 분위기가 와야 됐던 건 사실이에요. 뭉쳐지지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명구 선수의 뒤를 따랐던 선수들이 하고 이모균 선수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트레이드가 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래서 그 강대진 그 기록원의 그 말에 의하면 쌍방울이나 산미 슈퍼스타즈나
그 마지막 종말은 거의 비슷했다. 왜냐? 쌍방울도 해체될 때 그 당시 수석 코치를 이제 조대인이 그러니까 하셨는데 이정도 원장님이 예, 김기태하고 김현욱이 삼성으로 팔려갔고 보내고, 네네. 조규재하고 박경환이는 현대로 왔단 현대 말이에요. 유니콘스. 이게 좋은 선수를 그 구단이 어렵게 되면서 팔게 돼서 결국은 구단이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정구선 선수가 다시 롯데로 팔려가면서 75개 네. 이 청보로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종말은 거의 비슷했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주축 선수들이 다 대거 이탈하고 네. 그다음 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구단을 매각할 수밖에 네, 그렇죠. 없는 거고. 네. 네, 오늘은 야사시 TV 추억의 팀이죠. 개막년도 그다음에 1983년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산미 슈퍼스타즈와의 추억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